안녕하세요. 사회초년왕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들이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식 어플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7가지 증권사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 신한, NH, 미래에셋대우 이렇게 7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플 평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차트를 보고 주식 매수를 하는 법, 그리고 각 증권사 어플별로 UI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것이 편하게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운을 받기 전에 참고해야 될 게 평점입니다. 어플 평점을 보면은 삼성증권은 2.8 가장 낮았어요. 바꿔야 되나? KB증권은 3.7로 가장 높았고요. 키움증권은 3.4, 한국투자는 3.1, 신한은 3.4, NH는 3.4, 미래에셋배우는 3이었습니다. 평점이 다 모든 걸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을 볼게요. 아마 처음 들어가시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바로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되시고 모르고 넘기셨다면 왼쪽 하단 메뉴에서 고객센터 신청 변경의 계좌 개설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우린 누를게요. 그리고 누르시면 종합,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가 있는데 저희는 주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을 누를게요. 그리고 루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좌 개설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증권의 기본 UI는 이렇습니다. 트레이딩, 금융상품, 자산관리연금, 뱅킹대출, 고객센터.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보통 트레이딩에서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여기에 국내외 주식 차트 매수, 수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는 펀드, ELS, 채권, ISA, 보험 등 있고요. 자산관리연금 탭에는 제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개인형 IRP,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뱅킹 대출은 이제 대출,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탭별로 잘 나뉘어져 있어서 간편하게 보이긴 해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할 트레이딩을 보면 국내 주식의 종합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삼성증권 주식부터 뜰 건데 검색창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주식 종목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검색해 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매번 검색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시켜 놓습니다. 다시 검색창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한 기록들이 뜨는데 이때 쓰레기통 모양과 별표 모양이 있는데 별표 모양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는 거니까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탭이 떠요. 새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회초년왕 1에 등록해 볼게요. 등록한 후에 이제 보는 방법이 메뉴, 국내 주식의 관심 종목 클릭한 다음에 최근 조회 항목 있잖아요. 이걸 사회초년왕 1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두 개가 있죠. 하나를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하나를 꾹 누르고 그 쓰레기통 표시가 떴을 때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관심 종목에 더 넣고 싶으시면은 종목 추가를 누르셔서 해외든 국내든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파벳 A를 검색을 해볼게요. 해외 주식 미국의 알파벳 A. 이 알파벳 A가 구글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해외 차트랑 해외 주식 보는 방법도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매수는 종합 차트나 아니면 본인 관심 종목에서 등락폭을 보고 사야겠다 싶은 종목을 클릭하세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클릭할게요. 그럼 이런 창이 넘어올 건데 현재 호가가 뜨죠.
그냥 이 호가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호가로 누르시면 되고, 좀 더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고 싶은 금액을 클릭을 하셔서 누른 다음에 매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때 자기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고, 눌렀을 때 이렇게 뜨게 돼요. 호가를 아까 눌렀잖아요. 단가가 지금 호가는 53,800원인데 단가는 53,600원에 클릭이 되어 있어요. 난 이때 53,600원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량을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본인의 예수금에 있는 것처럼 만큼의 금액을 넣고 난 다음에 현금 매수를 누르시면 또 계좌 비밀번호 누르고 한 번 더 현금 매수를 누르면 이렇게 현금 매수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확인을 누르시면은 현금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 주가 무슨 뜻이냐면 현재 해당 주식 종목의 수량 하나를 말합니다. 한 주의 가격은 호가가 되겠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싸게 한 주 한 주를 사서 나중에 매도하면 그게 시세 차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수익은 주식잔고 손익을 볼게요. 삼성전자 지난주 영상에서는 60만대의 수익이었죠. 일주일 만에 약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꼭 사세요. 그리고 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았을 건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증권을 살펴봤는데 나머지 6가지 증권사업들도 주식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보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 단계랑 UI를 한번 싹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KB증권 어플은 제가 6분가량 찍었었는데 어플 자체의 보안 때문에 녹화가 안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별도로 인증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하셔도 되고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을 때 평점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UI가 아주 간편하게 처음 쓰는 사람이 들어가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잘 해놨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KB로 하시면은 금방 적응하실 것 같네요. 세 번째로 키움증권을 볼게요. 키움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데 별도의 계좌 개설 어플이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 이후에 UI를 살펴보면 7개의 어플 중에 유일하게 구성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너무 어려운데 UI 변경이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저도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건 그냥 저는 설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들어가면 바로 계좌 개설과 로그인이 눈에 바로 보이네요. 이제 왼쪽 하단에 메뉴를 보면 이것도 UI는 삼성증권과 KB증권이랑 아주 유사하네요. 다른 증권사 어플에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주식거래 초보를 위한 가이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거래 초보에 대한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한금융 투자입니다. 신한알파도 들어가서 계좌 개설과 기존 로그인이 바로 뜨네요. 신한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홈 화면에서 그날 시장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수가 보이네요. 오늘 시장 현황이 어떤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겠어요. 그리고 옆 탭으로 넘기면 관심 종목이 나오고 그 다음 탭은 거래량, 상승률, 이제 투자자 정보가 다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내 자산이 눈에 들어오니까 간편하긴 합니다. 주식 주문은 밑에 탭, 움직이는 탭에서 도 있고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보면 이것도 기본 UI가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의 증권사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NH증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나무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좌 개설 로그인 창이 바로 뜨고요. 나무도 신한금융 투자와 비슷하게 UI가 되어 있네요. 홈에서 그날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것과 거래량을 볼 수 있는 탭, 환율 정보도 나와 있고요. 주식 주문도 하단 탭에서 선택하는 것이 신한과 닮았네요. 왼쪽 하단에 메뉴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UI 구성은 역시 타 증권사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셋 대우를 살펴볼게요. 계좌 개설 로그인 창은 안 뜨는데 메뉴에
모바일 지점 비대면. 모바일 지점을 보면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고요. 미래세 떼우는 UI가 신한나무랑 비슷한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 같아요. 어쨌든 키움증권의 UI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7가지 증권사 어플을 봤는데 삼성증권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라서 향후에 연금펀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총평을 하면 차트를 보고 주식 매매를 하고 수익을 보는 것은 증권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KB증권이 우리 같은 주린이가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어플이라 생각되고 한국투자, 신한, 나무가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대우는 그냥 중간 정도의 어플, 키움증권은 추가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벤트라든지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수수료를 보면은 7개 증권사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국내 주식 수수료가 연말까지는 0%인데 내년 초부터는 각 증권사별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분명히 또 내년이 되면은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또 지급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 국내 수수료 말고 해외 수수료랑 좀 주목할 만한 특징들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00불 100중 이벤트라는 게 눈에 띕니다. 어떤 거냐면 해외 주식 처음으로 하는 주린이들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00불을 준다는 건데 사실 모든 걸 다 조건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20불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50불까지는 좀 받을 수 있겠다. 사실 100불까지는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새로 주식들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너무 이벤트가 좀 빡빡하네요. 근데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 수수료를 보면은 해외 주식 수수료가 0.09% 그리고 환율 우대가 95%. 다음으로 KB증권 넘어가면은 KB증권은 온라인 수수료가 0.07%로 삼성증권보다 0.02%가 낮아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이 환전 수수료가 0%.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화 거래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은 증권사에서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이 환전 수수료 0%인 건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호가에서 현재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표시된 항목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KB증권에서 알아서 그 현재 환율 시세를 감안을 해서 매수를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표시되어 있는 원화로만 검색해서 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 수수료도 0%가 된다는 거죠. KB증권이 이게 참 좋네요. 환전 수수료가 0%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UI가 가장 좋지 않은 키움증권을 볼게요. 키움증권은 일단 국내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면은 현금 4만원 드림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할 때도 40달러 드림 이벤트가 있네요. 해외 주식의 수수료는 좀 높은 편이에요. 0.1%로. 환율 우대도 최대 95%까지 하는데 원화 거래가 가능하네요. 이게 또 원화 거래를 하는데 그 수수료까지 다 감안해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제공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KB증권이랑 다른 거예요. KB증권은 환전 수수료가 0%인 거고 키움증권은 95%인데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코스피 200에서 무작위로 한 주를 지급해 준대요. 얘는 주식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투자는 해외 주식 수수료가 0.1%인데 환전 우대가 또 80%밖에 안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얘네 아까 국내 주식도 한 주 줬잖아요. 해외 주식 ETF도 한 주를 또 지급한다네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신한투자금융은 섹터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주를 선택하면은 이걸 7일까지 지급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신한투자금융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 중에서 되게 비싼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것들, 그리고 알파벳 A라고 한 구글 주식들. 구글 주식을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현재 시세로 봤을 때 한 180만 원 정도 할 건데 사실 한 주에 180만 원 사기도 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20만 원짜리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180만 원짜리 하나 살 수가 없는데
한 주 대신에 0.1주를 사면은 18만 원이 되는 거죠.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0.1주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신한투자금융이 또 해외 주식 수수료가 0.08%,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95%가 가능하네요. 신한투자금융의 이런 해외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NH금융을 살펴볼게요. NH금융은 국내 주식은 역시 타 증권사랑 비슷한 내용이고, 해외 거래 수수료를 보면은 0.09%인데 환전 100% 우대가 있습니다. 이게 업계 최초로 그래요. 물론 내년 3월까지니까 내년 3월까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해외 주식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미래세 대우를 보면은 해외 주식 수수료가 0.07%로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했을 시 $10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7가지 증권사 어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린이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주식 어플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자 투자하는 방법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한테 맞는 증권사 어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도 있을 거고 각종 혜택들,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이소.